이게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 자, 유리식 계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통분이에요. 그죠? 통분을 잘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통분이라는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분모를 똑같게 만드는 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통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 거기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서 배운 게 번분수예요. 그죠? 그래서 번분수일 때 편안하게 분수를 정리를 해야 여러 가지 분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좀 쉽게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였죠. 그래서 통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확장해서 번분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분한다. 요까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긴 애를 통분하기 전에 이제 번분수를 간단하게 정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냐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분수의 형태가 있을 때 우리는 번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분모 얘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뭐 3분의 4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다고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이쁜 모양은 아니다라고 배웠죠. 분수를 처음 배울 때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분모와 분자에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배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수가 아니니까 모양이 안 이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요래 하는 걸로 배웠지만,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분수에 있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5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에 있는 분모에 있는 분모 이게 없어지면 좋겠다요.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에 같은 걸 곱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였고, 곱해주면 얘가 분배가 되면서 여기는 x 플러스 1 곱하기 2,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 다음 위에는 x 플러스 1이 분배되면 약분되니까 4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분모와 분자를 정리하면은 나름 이쁜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냐면 x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 통까지 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일단 분모 분자에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이쁘게 만든다. 이쁘게 만든 다음에 통분한다. 까지.
자, 봅시다.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분모는 얘가 분배가 되면서 3 플러스 5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분배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5x 플러스 8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같은 느낌으로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는 분모 분자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될 테니까 분모는 5에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얘는 1 플러스 2에 x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에 얘는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식을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앞으로 빼주면 좀 더 보기가 좋다 이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통분을 할 건데 분모를 5x 플러스 8에 4x 플러스 3으로 만들 예정이고, 분모 분자에 4x 플러스 3, 분모 분자에 5x 플러스 8을 곱하게 돼서 분자 계산하는 건 이들이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번분수 계산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번분수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으면 간단하게 생긴 애를 번분수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 13분의 뭐 39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번분수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의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데다가 숫자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는 법 그냥 나눗셈을 합니다. 뭐야 36을 합시다. 자, 이렇게 그럼 2로 돼야 되겠네. 2, 26, 15.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걸 대분수로 만드는 방법이 2와 13분의 1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를 번분수로 모양을 틀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는 분수가 있을 때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로 나눠도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10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10으로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분자를 1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다시 이 모양 나왔죠? 이거 또 다시 대분수. 이렇게. 그럼 이게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2 더하기 1에 1과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눈다.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면 여기가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를 대분수 2 더하기 1 더하기 여기가 3과 3분의 1 이런 느낌으로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번분수 문제는 요거 아니면 요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부분분수. 번분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요. 분수, 분수 만든 다음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부분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 딱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공식을 이용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공식을 딱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분의 1, AB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얘를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를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공식이 아니라 얘 통분하면은 깔끔하게 이 모양 나옵니다. 얘 통분하면은 AB분의 분모분자에 B 곱하고 분모분자에 A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앞에 요게 붙어 있는 거니까 갖고 나오면 이 모양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4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분분수를 써야지만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냥 통분하기가 너무 힘들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부분분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냐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7분의 1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요거를 이 공식에 의해서 앞에 이 부분은 안 쓸게요. 2-1이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각 항, 괄호 안에서 이거 전항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후항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후항 하나랑 전항 하나가 없어져요. 괜찮죠? 괄호를 풀어보면 전항 하나, 후항 하나 이렇게 없어집니다. 한 세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후항, 전항, 후항, 전항, 후항, 전항, 후항, 전항 하면 여기서 앞에 게 남았잖아. 그럼 세트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게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걸 다 안 쓰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앞에서 살아있는 애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뒤에서 남는 애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문제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10 곱하기 11 12분의 1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너무 조그맣게 쓰나?
나연아 풀었어? 풀었어? 아직 못 풀었어?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이 모양을 볼 건데 A와 B가 있을 때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 빼기 2가 되니까 앞에 2분의 1이 붙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이거 2분의 1로 다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에 2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에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요 패턴으로 원래는 쓰여져야 되지만 이거 2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2분의 1로 묶어준다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없어지는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 후항이랑 전항이랑 없어진다. 여튼 한 세트 없어지는 건 맞아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 다음에 오는 4분의 1이랑 분명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얘랑 얘는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뒤로 갈수록 분모가 커질 테니까. 그럼 앞에 게 두 개 살았네? 그죠? 그럼 뒤에 거 뭐가 살아야 됩니까? 두 개. 뭐랑 뭐? 마이너스 11분의 1하고 마이너스 1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살아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살고 앞에는 1하고 2분의 1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트를 맞춰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앞쪽에서 전항이 두 개 살았는데 없어지는 모양은 전항 하나, 후항 하나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항만 두 개가 살고 뒤에서도 전항이 두 개가 살면 모양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전항만 4개 살아남는 건 이상하다. 그래서 전항이 두 개 살았으면 후항도 두 개 살아라. 여기까지. 괜찮죠? 이 통문에서 계산하는 건 이래가 할 수 있으니까. 자, 부분 분수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써가면서 모양을 몇 번만 확인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 필요 없이 이제 나중에는 금방금방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부분 분수라든지 아니면은 번분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유리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분모와 분자가 1차식 이하인 함수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가 1차식일 때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쁘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더러웠다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엄청나게 어렵게 생겼다면 우리는 안 배웠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쁘니까 요 정도는 니네가 공부할 만하지 않겠니? 해서 내는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진짜로 x를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그와 짝을 이루는 y를 찾고 그걸 순서쌍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점을 열심히 찍다 보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4일 때 계속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과정은 옛날 사람들이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도 하면 좋겠는데 옛날 사람들이 다 해보니까 이런 점들을 모아보니까 이쁘게 찍히고 그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더라 라는 거죠. 그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더라. 해보니까 그렇더라. 아시겠죠? 원래 그래프라는 건 다 그래요. 모든 그래프는 그려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보면은 뭐 1,12 x가 1일 때 y값이 12다. 괜찮죠? 뭐 x가 2일 때 y값이 2,6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히 이거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가 12일 때
y가 1. 요거와 요거가 서로 대칭이 되도록 점들이 다 존재하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양변에 x를 곱해보면은 xy가 곱해졌을 때 12를 만족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x랑 y를 여기 이 꼭지점,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a, b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입을 했을 때 참일 테니까 b는 a분의 12 이걸 만족하겠죠? 양변에 a를 곱하면 ab는 12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한 점 잡고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a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넓이가 12 일정하게 넓이를 이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잡아도 12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어도 넓이는 12 이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거 이쁘더라 이거죠. 얼마나 이쁘냐면 이게 y는 x를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딱 접었을 때 깔끔하게 접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깔끔하게 안 접히고 좀 휘어져 있었다면 그래프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우리는 진짜로 이쁘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 또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쁘게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공부하고 있다. 그걸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이쁜 모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접었을 때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는 느낌이 온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대칭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유리함수를 깔끔하게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기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얘를 통째로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얘와 얘가 깔끔하게 접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도 대칭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유리함수는 겁나 이쁜 그래프예요. 알겠죠? 겁나 이쁜 그래프. 이게 대칭성이 깔끔하기 때문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대칭선일 때 이 각도가 깔끔하게 45도입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좌표평면을 이게 어긋나게 그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딱 깔끔하게 절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접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에도 이 각도가 45도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45도 각도로 이쁘게 접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에서 대칭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칭선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유리함수를 정확하게 대칭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정의역은 x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은 막 어떤 숫자든 막 웬만하면 다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x에서는 우리가 0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x에서 0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건 x가 0인 지점, x가 0인 그곳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x축,
y축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됐죠? 일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다가 못 지나가는 지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다가 우리가 그냥 쓱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데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0인 지점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게 이게 쭉 가다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x가 0일 때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런 점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솟구치긴 하는데 만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만나는 순간 x가 0일 때 y는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점을 계속 찾아봤는데 이게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 라는 거죠. 거기를 딱 지나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다가가고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점근선이라고 할 거다. 다가가지만 닿을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0 이게 점근선 치역 짜다시 여기 이 분수를 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y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y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x에 어떤 숫자를 풀어도 y는 0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y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y가 0이 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y가 0인 지점에서는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그려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이걸 보고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해야지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0인 선 이거 올랐다? x가 0인 선 요거 그 다음 y가 0인 선 요거 우린 이걸 보고 점근선이라고 해야지 해요. 됐죠? 그래서 점근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점 되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칭선도 여기를 지나가고 점근선도 여기를 지나가죠? 우리는 이 점 가지고 무엇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점 요렇게 이 점 점대칭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2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점대칭도 되는데 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대칭점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대칭점이라는 게 있다. 점근선이라는 게 있다. 대칭선이라는 게 있다. 대칭선의 기울기는 1 또는 마이너스 1. 대칭선은 대칭점을 지나간다. 점근선 x는 0, y는 0.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점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그래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그래프와 관련 있는 대칭선, 대칭점 이런 것들도 같이 말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 자, 얘를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2에 12 플러스 1.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y는 x분의 12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평행이동 시키니까 당연히 얘와 관련된 대칭선도 같이 움직이고 점근선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얘를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걸 보고 그림을 바로 이제 그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 먼저 분모 x-2분의 10이니까 x 값은 2를 선택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x 값을 2를 선택하면은 안 된다. 그럼 거기에서는 그래프가 없다. 거기는 점근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2인 지점이 점근선. 자, 마찬가지로 여기
x-2분의 12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라면 y는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y는 1. 점근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점근선 2 잡고 점근선 1 잡고 그 다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양수인 걸 아니까 점근선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와 여기를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2차 함수 완벽한 그림이 없어. 마찬가지 1차 함수 직선이지만 완벽하게 못 그리잖아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2다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컴퓨터처럼 이쁘게 그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 각도를 제대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느낌을 어디서 갖냐면 보통 y 절편 가지고 찾습니다. 알겠죠? 보통 y 절편으로 그래프의 느낌을 살리고 y 절편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x 절편으로 느낌을 살리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y 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y 절편은 x가 0일 때고 마이너스 5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리려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얘는 y절편이 양수잖아. 이건 잘못 그린 거지. 왜냐하면 이거 y절편 양수로 그리면 3, 4 보면 안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내가 그리려고 했던 이 그래프는 y절편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y절편을 꼭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좀 넓게 해가지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y절편이 그림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점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무조건 y절편을 웬만하면 찾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점근선과 y절편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가 이렇게 표준형이어서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차피 이쪽으로 그림을 그리겠지만 일반형이어서 제대로 분자 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y절편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점근선으로 공간을 나눴죠. 점근선으로 공간을 나누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 경계선에는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하면은 이 경계선을 벗어난 이쪽과 이쪽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소리고 내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이쪽도 같이 그리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괜히 지웠네.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2가 있고 y는 x분의 2가 있다. 이랬을 때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거 배울 때 y는 3x의 제곱, y는 뭐 x의 제곱 둘 다 아래로 블록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3 때문에 얘가 조금 폭이 좁고 얘가 폭이 조금 넓은 거 차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분자의 값에 따라서 이 유리함수의 이 각도가 조금 좁고 넓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12라 그랬죠.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공간 안에 있는 넓이가 12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괜찮죠? 여기는 2죠. 이 안에 공간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가 2여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x축과 y축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1번, 2번. 2요. 2번이 훨씬 더 가깝겠죠? 그래야지 넓이가 작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쪽만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요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한 점 잡았을 때 넓이가 2가 나오는 거고 여기 한 점 잡았을 때 넓이가 12가 나오는 거죠.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분자가 크면 클수록 x축과 y축에서 좀 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와 이 애가 둘 다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는 건 어차피 똑같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완벽한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대충 느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느낌을 살리는 거, 얘와 얘의 느낌을 살리는 것처럼 약간 넓게, 약간 좁게,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야 되는가,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 분자 쪽이 같지 않으면 깔끔하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포개지지는 않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폭이 다르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개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얘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개지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y는 x 플러스 1분의 3 y는 플러스 1. 자, 요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2로 할까? 2 그림 그려보세요. 준영아 연습장 줄까? 네? 연습장 줘? 네. 또 종이 필요한 사람 좀 그려보고 하려면 여기도 이제는 종이다가 그림 편하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증분선 마이너스 1, y에 대한 증분선이 2가 되겠고 y 절편이 5죠 여기.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저것 뜯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점근선. 자, x에 대한 점근선 분모가 0되면 안 된다. 이 부분. y에 대한 점근선 y는 얘가 될 수 없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럼 대칭점은 여기죠. 대칭점은 여기 점근선의 표점 마이너스 1, 이게 대칭점. 그 다음에 대칭선을 말할 수 있는데 대칭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대칭선의 기울기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이뻐서 각도가 45도 각도로 선을 그어야지만 깔끔하게 접힙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니까 y는 1,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대칭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식을 바로 쓰는 거예요. 자, 대칭선 y는 m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 기울기가 m이고
A, B 지나가면은 식을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요 모양이 나왔다면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이야기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최대 최소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내가 내려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감소함수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감소함수다. 감소함수라는 건 x가 커질 때마다 y가 줄어드는 거라서 내가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겠죠. 여기서 말하는 최대와 최소는 y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y값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y가 최대가 되려면 x는 최소여야 된다 이 소리. 그 다음에 y값이 최소값을 가지려면 x는 최대여야 된다까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형 y는 x 플러스 2에 3x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상황만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거 표준형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5분의 뭐 19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대분수로 만드세요 하면 19 나누기 5하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면은 표준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 쓰면은 3x 플러스 6 빼고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목자리에 있는 애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에 있는 애가 분자로 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3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분자에 마이너스 7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3이 뒤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프가 좀 이뻐 보이겠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을 만드는 이유가 점근선을 쉽게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점근선을 찾아야 우리가 뭐 이렇게 점근선을 그어놓고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만 잘 보면 돼요. 여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에 2x 플러스 4다. 자, 그럼 여기 2x 플러스 4에서 x 플러스 3을 나누면 여기는 무조건 2여야 돼요.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y는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3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여기 7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 하면 7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누는데 얘가 없어지려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써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여기가 7x가 돼서 없어지겠지. 여기에서 이 모양을 보니까 이 모양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요거 x의 개수로 만들어지는 그 분수값이지 않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요거를 할 필요가 없다. 나눗셈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거 뒤로 빠지는 숫자가 뻔하다 라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분자가 마이너스 7이든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3이든 각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y 절편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x에 대한 정근선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에 대한 정근선 여기 3.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정근선을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내가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를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일반형일 때는. 그때 y절편 잡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y절편 같은 경우에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여기를 지나가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근선은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무조건 방향이 이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이 방향으로 그려져 있다면 당연히 이쪽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었다면 경계선은 똑같이 마이너스 2랑 3이었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y절편이 2분의 1이지 이번에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같은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y절편이 음수여서 4, 4분면을 지나가고 얘는 y절편이 양수여서 4, 4분면을 안 지나가죠. 4, 4분면을 지나간다고 안 지나간다는 진짜 완전하게 특별한 거잖아.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그래프가 포개어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분자의 숫자가 꼭 중요해요. 방금 전에 했잖아요. 분자의 개수가 다르면 포개어질 수가 없다고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포개어지니 포개어지지 않니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나눗셈을 통해서 분자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지만 그 문제가 아니면 찾을 필요가 없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니네가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 때 분자의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눗셈을 하세요. 알겠죠? 굳이 저럴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쁘니까 여기에 분수가 안 들어가니까 계산하기가 편리한데 우리가 여기 분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양 맞추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식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눗셈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일반형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x에 대한 점근선, y에 대한 점근선,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을 못 구한다? 그러면 x절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러면 책 봅시다. 보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관한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708번 문제를 한번 보죠. 정의역이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2 대입하면 분모가 0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a가 얼마? a가 2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요거 일부러 a와 x의 위치를 바꿔놓은 겁니다. 알겠죠? 니네 헷갈리라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길 바래요. 아시겠죠? 이게 니네가 평소에 봐오는 일반형의 그림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y에 대한 점근선은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여기 y에 대한 점근선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b까지 바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자, 다음. 평행이동.
자, 자, 여기 보세요. 712번. 자, 이런 문제. 겹쳐지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꼭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분자의 값이 1이어야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게 직접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x의 개수가 1이잖아요. x의 개수가 1이어서 여기에서 분모가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놓고 계산을 하세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나눗셈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분모가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의 x의 부호가 반대네? 이러면 겹쳐질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건 니네가 뭐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내가 안 할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봅시다. 713번. 자, A와 B를 구하는 거. 자, 여기서 니네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데 그러면 내가 식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식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유리함수는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대칭선, 대칭점, 점근선이 같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걔네들도 같이 평행이동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칭점 대칭점이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 대칭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면 A와 B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 그래프의 대칭점 몇 콤마 몇이에요? 저 대칭점 마이너스 a, b. 그렇죠. 마이너스 a, b.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럼 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아니. 다시. 자, 다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1,2가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점을 오른쪽으로 4만큼 위로 1만큼 움직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점의 이동, 뭐 도형의 이동, 뭐 반대로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뭐 도형의 이동은 반대로 써라. 뭐 점의 이동은 그대로 써라. 그게 아니라 원래 같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개념인데 식을 쓰는 방법과 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좀 다른 느낌으로 써서 그렇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런 걸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이거는 됐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얘의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얘의 대칭점은 0,0일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하고 나면 얘를 나눠가지고 분자를 찾는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끝났네? A와 B 구하면 그냥 끝이네. 됐죠? 이런 식으로 푼다까지.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들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716번 부탁 한번 해보죠. 자, 봅시다. 어떤 점을 지난다. 지난다라는 말은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점을 줬는데 그 점을 지난다라는 멘트가 있으면 그걸 대입하는 식이 무조건 필요해요. 아시겠죠? 지난다, 대입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을 줬는데 우리는 이 유리함수 식을 보고 점근선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모 0 되면 안 돼. x에 대한 점근선은 마이너스 c. 그 다음 y에 대한 점근선 여기 개수 1분의 a니까 a. 이거는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 하지도 말고 그냥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내가 왜 그런지는 나눗셈을 아까 전에 한 3-4번 해주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다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모르겠다 한다면 외워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유를 설명을 해줬지만 이해를 못해도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외워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C값, A값 나왔죠? C와 A를 대입했어. 그럼 미지수는 B만 남았지. 그러니까 이거 대입해가지고 B를 찾아라.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식이 하나라는 건 미지수 3개 중에 2개는 그냥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찾으라고 여기에 x에 대한 점근선, y에 대한 점근선을 준 것이다. 까지 괜찮죠? 다음 대칭성. 자, 여기 718번 어떤 유리함수가 있다. 유리함수가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대칭선이구나. 괜찮습니까? 이 직선은 대칭선이구나. 자, 대칭선은 항상 어딜 지나간다고요? 점근선이요? 아니요. 대칭선은? 0,K요. 아니야. 대칭선은 항상 대칭점을 지나가요. 어려워요?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x에 대한 점근선이 2고 y에 대한 점근선이 5고요. y 절편은 2분의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질 때 대칭선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점을 지나가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점을 보고 대칭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이거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래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리함수에는 대칭선, 대칭점, 점근선 요 세 개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대칭점이라는 걸 니네가 계속 유리함수의 기본형을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원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리함수가 이쁘게 원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본형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진짜로 기본이고 대부분의 유리함수는 그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칭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칭점. 아시겠죠? 그리고 대칭점은 점근선도 지나가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반대로 대칭선의 교점도 대칭점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어렵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이거 대칭점 몇 콤마 몇이에요? 2,5요. 그러니까 얘가 2,5를 지나간다고요. 지나간다 어떻게 부르라고요? 대입하라고요. 그렇게 K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 720번 풀어보세요. 자, 다시 봅시다. 이 유리함수가 두 직선에 의하여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직선이 대칭선이에요. 대칭선의 교점은 대칭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칭점을 구해야 되는데 대칭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밖에 없어요. 그냥 교점은 무조건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방정식 할 거다. 대입법. 이 y 자리에 얘를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2x는 얘가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y는 마이너스 3. x에 대한 점근선, y에 대한 점근선. 여기에 보니까 x에 대한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 x에 대한 점근선, 요거 y에 대한 점근선. 그래서 a와 b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 유리함수 계산하는 거, 유리식 계산하는 거는 풀지 말고 유리함수 먼저 풀어보세요.
자, 712번 문제를 봅시다. 겹쳐지는 것. 나우스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좋아지도록 그러니까 분모의 모양을 좀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모의 x의 개수를 맞춰준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분자가 1이 아니잖아요. 겹쳐지지 않는다. 요겁니다. 자, 2번. 2번은 그냥 나눗셈 하면 되죠. 2x 플러스 3에서 x 마이너스 2를 나누어 준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니까 마찬가지로 같지 않다. 괜찮습니까? 3번 2x 플러스 5 나누기 x 플러스 2 2x 플러스 4 1 똑같네요. 괜찮습니까? 분자가 같으니까 움직이면은 겹쳐질 수 있다. 어렵나? 할 수 있겠죠? 나머지 4번과 5번의 연습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722번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시작.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부분을 이제 풀면서 이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게 계산은 계산인 거고 꼭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알겠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웬만하면 계속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푼다. 요거를 조금 빨리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연아, x에 대한 증문선 얼마입니까? 2. y에 대한 증문선 얼마입니까? 오케이. y 절편 얼마입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몇 사분면 안 지나가요? 3, 4분면 안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푼다. 까지 이해됐으면 뒤로 넘어갑시다. 자, 724번 식 쓰는 법.
만약에 이 문제가 그래프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1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y는 뭐 2x 플러스 4에 뭐 6x 플러스 8, 뭐 요렇게 되어 있다 하면 분모 분자를 2로 내가 나누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의 개수는, 그러니까 분모의 x의 개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1로 만들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3x 플러스 1에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는 1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그냥 고정적으로 1로 식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봤는데 나머지 자리가 숫자가 좀 안 이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적정한 숫자를 곱해서 정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고 y는 뭐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a를 1로 찍고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봤는데 a, b, c, d는 정수여야 된대. 내가 식을 세워봤는데 정수가 아니야. 그럼 정수가 되도록 분모 분자에 적정한 숫자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프를 보니까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요. y에 대한 점근선이 1입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점근선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고 y에 대한 점근선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2라는 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c값은 그냥 2여야 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이 1이니까 a는 1이어야 하죠. 이렇게 해놓고 아직 b값이 안 구해졌는데 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하나 필요한 거고 식을 하나 구하라고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을 지나간다 대입하면 참이구나 b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727번 자, 그려봅시다 먼저. 대충이라도 그려도 돼요. 자, 됐나요?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래놓고 난 일사분면을 안 지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쪽으로 그리면 제일 나이스하죠. 일사분면 안 지나가니까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여기서 일사분면을 안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이것도 괜찮네. 근데 안 되는 애는 요렇게 일사분면을 지나가는 애는 요렇게 하면 일사분면을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지나가는 애와 안 지나가는 애의 차이점은 어디서 보는 거냐면 y 절편 가지고 보는 거겠죠. y 절편이 그래프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y절편이 양이 되면은 일사분면을 지나가는구나. y절편이 음이 되면은 일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난 일사분면을 지나가지 않고 싶으니까 y절편 k-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y절편이 0이어도 일사분면 안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무언가를 대단히 계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다음 730번 그림 그려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x에 대한 정분선 얼마예요? 얼마? 1. y에 대한 정분선 얼마예요? 2. y 절편 3.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림을 이쪽 방향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방향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좀 이쁘게 뭐 이런 느낌이겠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그림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먼저 판단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나가는 거고 그림을 따라 그리면 위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 5, 최소값은 m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가 2일 때 y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좌표평면 안 그릴게. 좌표평면 안 그리고 요 부분만 다시 그리면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요런 느낌인데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서 가지겠죠. 그러니까 x가 a일 때 최대값 3분의 5를 가진다는 의미고 최소값 여기 x가 2일 때 최소값 m 가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얘네 대입하면 참일 겁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 유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자, 봅시다. 자, 731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유리함수 그릴 수 있니?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직선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k인 그런 직선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프의 기울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유리함수 먼저 x에 대한 정분선 마이너스 1, y에 대한 정분선 1, 그 다음에 y 절편은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직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가 y 절편 k에 해당하는 거. 자, k 값이 바뀌면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똑같이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이렇게 평행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평행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접한다라고 합니다. 괜찮죠? 접하는 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소리예요. 교점이 한 개라는 소리는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2차 방정식 나오는 거죠. 연립 방정식을 세우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그런 K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고 판별식을 쓰면 K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큰 거는 여기 위에서 접하는 경우 작은 거는 밑에서 접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직선과 유리함수 사이에 위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직선과 이 유리함수가 어떤 식으로 만나냐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접하는 걸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접하는 이 직선보다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접하는 직선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안 만나는 거고. 괜찮아요? 다시. 무슨 색깔? 파란색? 아니지. 보라색? 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항상 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위로 올릴 것이냐, 밑으로 내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K가 아니라 여기가 상수로 표현이 되고 기울기가 K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또 접하는 직선을 찾은 다음에 각도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리함수도 그렇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직선과 이 함수 사이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접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건 내가 굳이 안 돼도 니네가 할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733번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기울기를 살짝 바꾸면서 이야기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만 하자면 푸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얘 그림을 그려보면 x에 대한 정문선이 1이고 y에 대한 정문선이 마이너스. 자, x에 대한 정문선이 1이고요. y에 대한 정문선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런 다음에 y 절편은 0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에요. 이런 유리함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유리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는 여기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m인 그런 직선인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유리함수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만나는 상황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은 너무나 많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진 거냐면 일단은 접하는 건 무엇일까? 접하는 직선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여기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접하는 직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접하는 직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 그어져 있다고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꺾인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꺾인다라는 거는 항상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꺾이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더 꺾여서 이렇게 돼도 작아지는 거. 더 꺾여서 이렇게 돼도 작아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꺾는 이런 느낌. 이런 거는 항상 기울기가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접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꺾어야 되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거 어느 방향으로 꺾어요? 여기가 시계 방향, 여기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알죠?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으로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잖아요. 이해되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어야 안 만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접하는 상황이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접하는 상황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죠? 얘랑 교점이 하나 생긴 것이다.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해야 된다.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2차 방정식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다. 판별식이 0이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M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하는 거 하나, 여기에서 접하는 거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 모양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다음. 자, 유리함수의 합성 문제. 여기 보세요. 734번 문제 봅시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니네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항등 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 fx를 찾아내는 걸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아시겠죠?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식을 찾는 게 아니라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거죠. 자, 2 대입하면은 얼마예요? 2 대입하면? 2분의 1. 자, 2번 하는 거. 합성 2번 할 겁니다. 그러면 F에 요거잖아요. 괜찮나요? 그럼 F에 2분의 1 되겠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F3의 2는 F의 F2의 2와 같으니까 F의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그래서 세원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강등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식을 합성하지 말고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합성해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3번씩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 쭉 3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이래가 한 번 더 해보시고 나머지는 크게 복잡할 게 없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F의 10의 1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0을 다 쓴 다음에 1을 대입하는 계속 대입을 해서 얼마나 같은 게 반복되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737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점선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래프식은 완벽하게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식 쓰는 법.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무조건 요렇게. y에 대한 점근선이 1이니까 무조건 요렇게. 자, 여기. x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면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는 무조건 1로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0,0 지나가는 거니까 참이되려면 b가 0이 되죠. 이렇게 식을 써놓고 1 대입하고 그 다음 또 대입하고 그 다음 또 대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x가 1일 때 얼마입니까? 2분의 1 두 번 한 거.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3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규칙적이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뭐 다음은 니네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이 없냐 왜? 마지막. 자,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공식이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가 있다면 역함수는 ax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거예요.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바꾼다. 그냥 역함수식은 이겁니다. 표준형으로 되어 있다면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역함수 공식을 쓰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역함수는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풉니다. 아시겠죠?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딴 거는 뭐 설명할 거 없고. 자, 역함수와의 위치 관계. 왜 없지? 그래 뭐 일단 그냥 요 정도만 해봅시다. 자, 741 어떤 함수와 다른 함수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고, 요거 모양이 보기 좋지 않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꼭 바꾸세요. 아시겠죠? 항상 x가 앞쪽으로 오도록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덜 헷갈려요.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를 만들 때 여기 분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x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놓고 풀면은 훨씬 더 좋겠죠. 이거와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x 플러스 1에 위치 바꿔서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1 이러니까 a와 b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함수와 합성함수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102쪽까지 쭉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시작.